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는 포르쉐의 대표적인 전기차죠. 바로 타이칸, 그 중에서도 올해 등장한 부분 변경 신형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과연 이 녀석 어떤 또 매력을 보여줄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 한국에서 타이칸의 인기가 상당합니다. 작년에 1805대를 팔았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전 세계 포르쉐가 뻗어있는 마켓에서 5위 했습니다. 한국 시장이. 그 정도로 한국인들 타이칸 많이 사랑하는데, 부분 변경으로 오면서 특히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 그리고 성능에서 한 단계 파워업이 됐더라고요. 무척 또 기대가 됩니다. 우리에게 또 어떤 재미와 즐거움, 또 가치까지 심어줄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타이칸의 외관, 부분 변경으로 왔지만 솔직히 포르쉐 마니아가 아닌 이상은 어디가 바뀌었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변화폭이 매우 작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 전체적인 모양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램프 안쪽에 이런 픽셀이나 그래픽의 형태, 디자인은 좀 달라졌다, 한층 더 샤프해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니까 4발짜리 그 특유의 포르쉐 감각, 아이덴티티는 온전히 살려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램프 양 끝으로 살짝 흘러내린, 우리 눈물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 디자인 흔적 적어도 부분 변경 타이칸 터보 S만큼은 잘 유지를 하고 탑재가 되어져 있어요. 한층 더 좀 각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모던한 이미지를 잘 전달해주고, 범퍼의 디자인도 조금 더 날카롭게 선명하게 주름을 지어 놓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예전의 타이칸의 그 둥글둥글한 눈물의 디자인 형태랑은 조금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타이칸 기본형 같은 경우는 이 눈물마저도 삭제가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외에 범퍼 밑단의 스플리터라든지 아니면 에어 덕트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의 디자인, 옆모습은 아예 바뀐 부분이 없고요. 뒷모습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인상을 주기는 힘듭니다. 테일램프의 형태 가로로 길게 쫙 이어져 있죠. 그리고 옵션에 따라서 지금 시승차는 포르쉐 로고도 파란 색깔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도 기존의 타이칸과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나마 범퍼가 조금 더 다르죠. 약간 터보 S 같은 경우는 살짝 보조개가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칸 일렉트릭에서도 약간 비슷한 디자인 큐를 따르는 것 같은데, 터보 S도 이렇게 살짝 장식을 좀 넣었다 정도가 유일한 차이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실내로 들어와 볼게요. 실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지만 기존의 타이칸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예 바뀐 부분이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커다란 커브드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정 가운데 센터 페시아 모니터 와이드로 길게 빠져 있죠. 그리고 조수석을 위한 별도의 모니터도 있고, 그리고 센터 터널에 이제 각종 공조 장치라든지, 요거 터치에 심지어 이제 글자까지 입력을 할 수 있는 검색 기능인데,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이렇게 액정창 하나 세로로 길게 또 마련되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 형태도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타이칸 맞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를 보이기는 힘들고, 그냥 포르쉐가 갖고 있는 이런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의 구성이나 아주 고급스러운 마감의 퀄리티 정도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픽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리고 타일 형식으로 아주 깔끔히 잘 표현이 되어져 있고, 에어컨 같은 경우도 별도의 이런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물리적인 레버가 없죠. 아주 깔끔히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전부 다 이 터치로 할 수가 있고요. 차량의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충전의 현황이라든지 전부 다 이 화면 안에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 모니터 같은 경우는 운전석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냥 검정색 패널로 되어 있어요. 안전을 위한 하나의 기술적인 요소이고, 온전히 조수석 운전석에서 정면을 바라봐야만 선명하게 표현이 되는데, 운전자의 계기판과 연동돼서 지금 어떻게 주행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 유튜브나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내비게이션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똑같이 조수석 디스플레이로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승차는 지금 옵션으로 별도의 스몰 세컨즈가 있는 이 시계를 탑재를 해 놓았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크로노그래프,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 포르쉐의 그 모양, 그게 저는 조금 더 이쁜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어쨌든 입맛에 맞게 고르면 되니까 크게 단점으로 보이진 않고, 센터 터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넓게 포지션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의 넓이와 길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센터 터널의 간격도 꽤나 넓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컵홀더도 위아래로 살짝 비대칭 형식으로 위치해져 있는데, 굉장히 좀 센스 있는 구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센터 터널 요 아래쪽에 변속기가 지나가지 않으니까 굉장히 깊게 구멍을 뚫어 놓았어요. 수납 공간을 표시를 해 놓았는데, 글쎄요, 기울기가 너무 완만해서 큰 짐을 수납하는 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변속기는 여기
토글 방식으로 운전대 바로 뒤쪽에 위치해져 있죠. 이외에 마감의 퀄리티, 품질, 감성 요소는 역시 포르쉐답습니다. 전혀 아쉬운 구석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스티치라든지 가죽을 잘 감싸 놓은 이런 느낌, 그리고 이런 카본의 소재, 적재적소에 약간 세틴 컬러의 이제 무광 표시해 놓은 이런 파이핑의 라인까지도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짱짱하다 그래야 될까요? 아주 단단하게 각 패널이 맞물리는 부분이 진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잡소리는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정말 독일다운 기술력을 온전히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 위에도 약간 스웨이드 알칸타라 느낌의 천을 덧댄 부분도 고급감을 높이고, 그리고 지금 시승차는 버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이 옵션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스피커의 개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곳곳에서 아주 좋은 음질을 구현을 해낸다라는 점도 고급 감성을 느끼기에는 충분하죠. 신형 타이칸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편의 품목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요 위쪽 천장입니다. 천장. 지금 약간 살짝 보일랑말랑하긴 하는데 전기 변색을 이용해서 터치만으로도 반무광 그리고 투명하게 여러 가지 무늬를 탑재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글래스 루프라고 포르쉐는 부르는데 선명하게 또는 무광 그리고 세미 약간 단락이 나눠져 있고 진함 여러 가지. 요거 꽤나 재밌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차단하고 막아주는 능력도 상당히 뛰어나죠. 신형 타이칸으로 오면서 편의 품목도 조금 더 신기술이 탑재가 됐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칸 2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2열은 평범합니다. 파나메라와 비교하면 더더욱 안 될 것 같아요. 4도어 그리고 약간 세단 형태의 스포츠성을 지닌 포르쉐, 여러 명이 탈 수 있고 트렁크 공간도 좀 넓고 당연히 파나메라와 타이칸을 놓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둘의 성격은 완전히 다르고 지향점도 다릅니다. 파나메라는 조금 더 쇼퍼 드리븐의 성격, 그만큼 2열에 좀 집중해서 고급감을 높였고, 타이칸은 물론 2열을 갖고는 있지만 스포츠 드라이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시트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독립식 시트, 파나메라도 선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타이칸 쪽이 조금 더 몸을 지지해주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만큼 단단한 직조로 가죽이 표현이 되어져 있고 시트 포지션도 엉덩이 깊게 들어가거든요. 이는 곧 역동적인 주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시트 포지션이에요. 타이칸 그만큼 뭐 정 가운데 물론 편의 및 안전 품목이 가득 탑재가 되어져 있는 건 맞지만 전용 송풍구라든지 공조장치 다 각각 조절이 가능하죠. 뭐 컵홀더, 팔걸이도 다 있고요. 하지만 파나메라와 비교했을 때는 고급감이라는 부분은 조금 떨어진다. 다만 이 역동성 그리고 내구성, 이 차의 스포츠 성격을 즐기기에는 타이칸 쪽의 2열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게 차이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차의 크기를 감안하면 조금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스페이스라든지 깊이도 꽤나 좋은데 높낮이가 잘 안 나옵니다. 그만큼 바닥면이 좀 높게 설정이 되어져 있어서 세로로 긴 짐을 싣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앞쪽에 본인 역할을 하는 프렁크가 그래도 꽤 깊게 있다라는 점, 여러 가지 앞뒤로 잘 활용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또 위안을 삼아 봅니다. 자, 그렇다면 부분 변경 신형 타이칸 주행 느낌 한번 살펴봐야죠. 이 녀석 터보 S입니다. 심지어 출력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렸어요. 매우 놀랍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 시승차는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까지 얹어서 푸시 투 패스라고 지금 계기판이 쓰여져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한 번에 쫙 힘을 끌어올려 줍니다. 배터리 쥐어 짠다 라는 거예요. 70kW의 힘을 추가로 보태주고 그 결과 런치 컨트롤까지 쓰면 140kW의 힘을 더 얹어줍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데 최고 출력이 무려 952마력. 와, 말이 됩니까? 뿐만 아니라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0.4초나 단축이 됐어요. 기존 타이칸 대비. 그래서 무려 2.4초면 마크를 합니다. 2.4초라는 이 숫자 웬만한 슈퍼카 브랜드 내연기관 엔진 기반으로 못 내는 숫자예요. 이거를 전기차로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라는 점 굉장히 놀랍고 그만큼 무시무시한 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가속 페달 한 10% 밟았나? 충분히 우리가 일상 영역에서 100km까지는 충분히 달립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고 있고 움찔움찔하게 만드는 게 타이칸 터보 S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노멀 모드에서는 가속 페달 반응이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아요. 물론 조금 더 가속 페달 밟으면 속 시원하게 나가긴 하지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한
20%, 30% 밟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정도로 정말 미세한 양만으로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전부 다 커버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스포츠 플러스로 놓고 지금 정속주행을 하고 있다가 조금만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보면 이렇게 튀어나가는 이거 일부러 제가 소리를 낸 게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야, 머리 튕기는 거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핏솔림. 약간 원심불리기 사람 넣고 돌리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심장이 순간 여기 딱 떠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웬만한 롤러코스터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2.4초라는 숫자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G포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계기판으로 G포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이 약간 지금 0.1 약간 정지 상태에 있다가 한 번 더 쫙 당기면 G값이 어마어마하게 뒤쪽으로 당겨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야, 이거는 무섭다. 무섭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고요. 물론 이 4륜 구동 시스템 너무 체계적으로 잘 잡아주기 때문에 웬만한 아주 심하게 젖은 노면이 아니고서는 크게 흔들릴 곳은 없지만, 그래도 이 순간적으로 952마력에 가까운 이 출력을 몸소 체험하는 일반인 기준에서는 이거는 미친 차가 분명합니다. 911 터보 S, GT3, 저도 웬만한 포르쉐 잘 나간다는 고출력 차들 다 타봤는데 압도적인 것 같아요. 숫자는 무시 못하네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900마력 차가 도로를 여유롭게 다니는 포르쉐의 기술 발전은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들고, 충분히 여유롭게 정속주행하다가 내가 언제든지 조금의 추월 가속만 느끼고 싶으면 아주 가속 페달을 살짝만 밟아주면 돼요. 지금과 같이 아주 경하게 튀어나갈 때는 트랙에서만 조금 더 열심히 다룬다면 정말 재미있겠죠. 랩타임을 줄이는 건 순식간일 것 같습니다. 가상 배기음도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게 정말 좋고요. 나는 언제든지 힘이 남아돌아, 너 원할 때 그냥 때려 밟아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움찔 하다가 이렇게 당겨주는, 이거 한 두세 번 하면 진짜 피 쏠려요. 와. 그리고 접지가 너무 좋아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차가 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완성도 높은 차를, 단연 포르쉐답습니다. 차의 움직임을 결정짓는 코너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매끈하게 튀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스티어링 휠의 반응이라든지 특히 이 하체의 이 저중심이 정말 극단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하게 스티어링 휠을 잡아 돌려도 고지곧대로 정말 정확한 포물선을 그리면서 운전자에게 최적의 상태를 유도합니다. 차의 움직임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 가속감을 한번 느끼면 다른 차는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정말 쉽게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퍼포먼스를 지닌 게 타이칸 터보 S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를 또 완벽히 컨트롤하는 세시의 이 움직임, 이 부분도 정말 짱짱하게 너무나도 잘 구현을 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꾸만 계속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머리를 튕기고 싶은 욕망이 막 듭니다. 그리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방향 전환을 이어나가도 조금의 흔들림 없이 너무나 깔끔하게 차를 잡아주는, 고속뿐만 아니라 쇼코너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차가 바닥에 완전히 짝 달라붙어서 달린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마치 경주차처럼 말이죠. 양쪽 팬더에 튀어나온 이러한 디자인 형태도 운전석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멋있습니다. 감성적으로도. 그리고 차선 라인을 유지하는 데에도 정말 큰 역할을 하는 팬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빵이라고 하죠. 빵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차선을 꽉 잡고 물고 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안정감을 심어주기에도 유용하고요. 전체적으로 차를 진짜 잘 만들었네요. 살짝 코너를 만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안정적이게 차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 사운드가 주는 느낌도 상당히 독특하고 매력적이에요. 단순히 막 소리만 증폭되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실내에 울려 퍼지는데, 한번 소리 들어보실래요? 요런 느낌이거든요. 예. 이 가상 사운드도 참으로 마음에 들고, 살짝 저속에서 타이트하게 코너를 이어나갈 때 접지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정말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어냅니다. 타이칸 터보 S 그 정도로 정말 뛰어나다라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고요. 다시 막히는 도심 속으로 들어왔으니까 살짝 숨을 고르고 일반 노멀 모드로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재밌네요 진짜. 당분간 잊지 못할 정도의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우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들고, 열 관리 부분 얘기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 배터리에 대한 기술 개선을 많이 이뤄낸 게 부분 변경 신형 타이칸입니다. 실제로 뭐 일부 트림의 경우는 65%나 주행 가는 거리가 개선됐을 정도이고요. 저도 지금 완충을 했을 때 타이칸 터보 S임에도 불구하고 500km 거뜬히 계기판에 찍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뭐 타이칸 4S 같은 녀석들은 제가 볼 때는 600km 쉽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고로 배터리 크기도 훨씬 더 커졌어요. 무려 105kWh급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가 됩니다. 이런 부분 부담 없이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압박 없이 즐겁게 이 스피드를 즐기면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충전 상태, 특히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시간도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신형 타이칸은 이 배터리 용량이 더 늘어나기는 했지만 오히려 더 고전압 배터리 온도 유지를 굉장히 저온 상태로 장시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기술을 탑재를 해서 그만큼 또 이 같은 효율도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정말 대단하네요. 여기에 회생제동도 큰 역할을 하는데요. 기존의 290kW에서 최대 400kW까지 회생제동 양을 30% 이상 늘렸어요. 이는 곧 빠르게 달릴 때, 그리고 정속 주행을 하거나 브레이크를 세게 잡을 때 훨씬 더 배터리 회수의 능력이 더 빨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모여서 타이칸을 더 길고 그리고 더 안전하고 더 오래 더 빨리 충전도 할 수 있겠고, 전체적으로 배터리의 능력을 많이 끌어올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스펜션 이야기 해볼게요. 참고로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는 모든 트림에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승차 같은 경우는 액티브 라이드 시스템도 표현이 되어져 있죠. 차 문을 열 때 한번 빵 하고 올라가는 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코너를 빠르게 돌 때, 그리고 심지어 가속과 감속 시에 이 앞뒤 좌우까지 모두 다 고려를 해서 최대한 수평 값을 맞춰주는 굉장히 신통방통한 기술입니다. 파나메라를 시작으로 다양한 포르쉐에 탑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마음에 드는 기술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급격하게 쏠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 운전자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는 각각의 변수를 최대한 평탄하게 조절해 주는 거거든요. 이는 곧 승차감으로도 연결이 되고요. 그만큼 다양한 부분에서 기술적인 노하우와 완성도를 잘 탑재를 해서 이 승차감이라는 영역에서도 온전히 주행 모드별로 완벽히 성격을 나눠서 표현을 해낸다 라는 부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네, 포르쉐 부분 변경 타이칸 터보 S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녀석 타이칸 라인업 중에서도 상당히 상위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포르쉐 라인업 통틀어서 놓고 봐도 마찬가지이고, 전기차가 그리고 조금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2억 원 중반대에 향해져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높은 건 사실이지만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보다 진보된 자동차를 지금 또 어디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파워도 파워, 그리고 배터리의 기술적인 완성도도 굉장히 높아졌고, 전체적으로 이 조화가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952마력, 아무리 생각해도 숫자가 감이 안 잡히고 가속 페달을 밟고 달리면 더더욱 비현실적이고 말이죠. 이 차를 가지고 100%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프로 카레이서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만큼 오너로서 가장 진보된 도로 위에 지금 수많은 자동차들 중에 내가 기술적으로 가장 뛰어난 얼리 어답터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자부심은 어마어마할 것 같네요. 네, 그 정도로 정말 뛰어난 차가 포르쉐 타이칸 터보 S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상 기자였습니다. 안녕.